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달 IPO 대여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SK리츠 대박 경쟁률 달성. 마지막으로 8월에 국민연금이 열심히 매도한 주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남은 한 주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공부할 만한 경제 뉴스가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 1조 지분 블록딜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큰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이죠. 우체국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90%를 처분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장 마감 직후 카카오뱅크 보유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하고자 수요 예측에 돌입했는데요. 참고로 블록딜이 무엇인가? 장 마감 이후 대량의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장 중에 팔면 되지 않나, 왜 굳이 블록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회사 지분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장 중에 그 물량을 쏟아내면 하한가로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파는 사람도 싸게 팔아서 손해고, 그리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투자자를 찾는 겁니다. 내 주식 가져가실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9만원인데 9만원에 팔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이번 거래 대상은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의 89%에 해당하는 1368만 383주를 한 번에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할 예정이고, 그리고 할인율은 종가 대비 9.9에서 13.9%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금액만 보자면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블록딜이 나오면 거의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물량, 그러니까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는데 설마 이유 없이 매도하겠냐?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매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기가 이제 고점 근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대규모 블록딜이 나오면 주가는 10% 정도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1조 원치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면 1조 원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런데 우리보다는 기관이 좀 더 낫지 않겠어? 그런데 기관이 어쨌든 몇천억 이상을 매수하는 거니까 블록딜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더 이상 빠지진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려고 매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 조금 지나면 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대규모 블록딜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매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블록딜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주가는 대부분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엇갈리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카카오뱅크 목표가를 94,000원까지 제시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10만 1,000원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SK증권 64,000원, 교보증권 45,000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전망이 갈리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기대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차이죠. 이게 은행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팽팽히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주가를 봤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플랫폼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블록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가 7.5%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의 타이밍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행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분들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도 카카오뱅크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충분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경험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도전을 하고 있는 샤오미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든다고 합니다. 1조 8천억이나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내건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샤오미 자동차의 레이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샤오미 자동차 설립 계획을 밝히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직접 자동차 사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레이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1차 투자 금액은 1조 8천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전기차 업체가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3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테슬라, 두 번째 중국 토종업체인 비아디, 그리고 세 번째 상하이 GM 우링, 이렇게 3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라이, 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펑, 엑스펑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샹, 리오토가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폭스바겐, 벤츠, GM, 현대기아차, 도요타 등 주요 전통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열심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창안차, 지리차, 둥펑차 등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은데 여기에 또 다른 업체들도 뛰어든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뭔가 이상하지만 자동차 업체가 아닌데 자동차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상하이차와 합작해 세운 지지차, 그리고 인터넷 포털 업체 바이두와 지리차가 합작해 세운 바이두차, 다음으로 부동산 재벌 기업인 헝다가 세운 헝츠차, 또한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된 디디추싱, 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폰 1위 업체 샤오미까지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도 비슷합니다. 제네시스 2025년부터 모든 신차 전기차로 출시, 내연기관차 단종, 이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2025년이면은 진짜 코앞아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배터리 및 수소 전기차로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만 판매하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35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제네시스는 12분 정도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올해 판매 예정인 GV60,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술과 디자인이 반영된 콘셉트카 이미지, 제네시스의 대표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테마로 한 미래 방향성, 마지막으로 제네시스의 항공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을 소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현대차는 204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제품 전 라인업을 전기차로 세워 시장 점유율 8에서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전기차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가속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차는 좀 미래지향적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뉴스 중에서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대어가 옵니다. 3개나 오네요.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K카 9월에서 10월에도 공모주 큰 장. 자, 9월에서 10월에도 대여급 상장이 잇따르면서 IPO 시장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현대중공업이 1조 800억, 그리고 그거보다 큰 카카오페이가 1조 5,300억, K카는 7,200억으로 세 기업 합쳐 총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 현대중공업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7일에서 8일까지 일반인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는 오는 29일부터 30일날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K카는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네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받는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기업들도 당연히 저 기리씨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에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인도 사전 예약 시작. 크래프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인도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PUBG IP에 대한 인도 현지 팬들의 관심에 보답하고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출시에 이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사전 예약 지역 확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벌써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출시 전 사전 예약 단계부터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중국, 인도, 베트남 인구가 진짜 많은 나라들이네요. 그런데 여기를 제외하고 사전 예약자가 벌써 3,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곳인 인도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배틀그라운드는 인도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400만 명,
그리고 1일 최대 이용자 수가 무려 1600만 명,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4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최근에는 누적 다운로드 5천만을 넘기며 인도에서 인기를 입증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크래프톤 최근 들어서 영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가 위에서 놀고 있네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게임을 출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주분들은 조금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게임이 정말 잘 나왔을지 아니면 또 아쉬울지, 그거는 상자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게임을 출시해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던 그 게임이죠. 불소2. 그런데 NC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NC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소2 또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자, NC는 이 게임을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스 보상 획득 방식, 그리고 보스 보상 목록, 필드 사냥, 보상 등을 상향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용자가 높은 등급의 보상을 획득하고 무공을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을 조금 덜 써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이런 걸 보면은 좀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상 정책을 펼쳤는데 게이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끝났습니다. SK 리치. 그런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나 SK 본사 건물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석 달마다 배당 나오는 SK 리치 무려 19조 원이나 몰렸다. SK 리치가 일반 공모 청약에서 19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며 리츠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 5%가 넘는 배당을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점에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어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0.3% 올라서 적금 금리가 1%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그마저도 세금 떼고 나면 1%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 5%를 준다고 하네요. 자, 통합 경쟁률은 552대 1을 기록했으며 SK리츠의 청약 증거금 19조 원은 NH프라임 리츠 7조 7천억, 그리고 롯데리츠 4조 7천억을 뛰어넘는 리츠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NH프라임 리츠의 317대 1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NH프라임 리츠 그리고 롯데리츠가 이런 식으로 청약 증거금도 높았고 그때 당시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기업 전부 다 상한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야, 이거 SK리츠도 30% 넘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상외로 높은 경쟁률 탓에 이번 공모 청약에서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통합 경쟁률로 환산하면 최소 138만원 이상을 넣어야 한 주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는다면 72에서 73주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SK리츠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상장 리츠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반 상장 기업 중에서도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곳은 6곳밖에 없죠.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5.4%인데 분기마다 1.3%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분기마다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입니다. 3분기 말 배당도 계획돼 있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만 보유하면은 1% 이상의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SK리츠에 청약하신 기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겁나게 주식파는 국민연금, 포스코이어 이 종목들도 던졌다. 자, 아래 보시면은 조금 화질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8월달에 국민연금은 총 코스피에서 6,400억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400억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열심히 판 게 뭐가 있나 그걸 봤더니 직전 비중이 10%가 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판다는 거는 야, 이제 더 이상 안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한세실업, 동아ST, 포스코, 화승엔터프라이즈, 종근당 홀딩스, 삼성전기, 여기까지 직전 비중이 10%가 넘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0.3에서 0.4% 정도 이렇게 비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테스나라는 기업은 원래는 8.53이었는데 10.05까지 최근 비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열심히 매도를 했는데 테스나는 큰 폭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야, 이 기업은 또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이런 뉴스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니까 바로 나오네요. 추석이 코앞인데 차례상 걱정에 한숨만. 고춧가루 26% 상승, 시금치 35% 상승,
계란 54% 상승.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기, 계란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품목별로는 뭐가 그렇게 많이 뛰었나 그걸 봤더니 계란은 54%, 수박은 38%, 시금치는 35%, 고춧가루 26%,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네요. 11%, 그리고 국산 소고기는 7.5%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하겠죠. 추석 6인에서 8인 모임 허용 유력,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전환 불가피. 최근 들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드 코로나 그러한 단어를 슬금슬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한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석 연휴에는 백신 1차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6일부터 2주 동안은 백신 1차, 2차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그 이후 2주 동안은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A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A끼리 모이려면 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백신 1차를 맞은 사람을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도 같이 만나려고 하면은 A 4명에 B 2명 이렇게 6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A 5명, B 1명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접종을 맞은 다음에 2주가 지난 사람을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도 같이 만난다고 하면은 A 4명 그리고 B 2명, C 2명 이렇게 8명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8주째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주식을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최저점일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반짝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박차, 화이자, 머크 새 임상 발표. 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여행주가 쭉쭉 올라갔죠. 그때 우리는 야 진짜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는 한 대도 뜨지 않았지만 항공주의 상승은 화성까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면 작년에는 백신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날 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중후반기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화이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가운데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중증 발전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임상을 지난 7월 시작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상의 초기 결과는 올해 가을쯤 나올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자,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 SK 렌터카 긍정 모멘텀 지속. 자, 롯데렌탈이 상장하기 전에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롯데렌탈의 수요가 폭망하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니까 SK 렌터카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좋다, 더 사야 된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바이러스 확산에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SK 렌터카가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4분기에도 긍정적인 영업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SK 렌터카를 하반기 기대주로 꼽았으며 성수기를 맞은 제주도의 단기 렌탈 호조와 중고차 가격 강세로 렌탈과 중고차 매각 등 모든 부분이 호조라며 통합법인의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SK 렌터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SK 렌터카 롯데렌탈이 상장하기 전에 15,8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흐앙하더니 11,500원을 찍고 지금 현재는 13,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목표가까지는 무려 50%가 넘는 그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항상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